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줄 때는 1차적으로 강한 반등을 준 다음에 두 번째 반등은 좀 약해요. 그래서 SK텔레콤 한번 관찰을 해보고 계시면 돼요. 오늘 내용 제가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계시면 꼭 대응을 안 하더라도 관찰하면 시장이 보여요. 흐름이. 아,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 쌍바닥 쌍봉의 원리라는 거 이런 거구나. 왜 낙폭과대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또 외바닥을 떨어질 때 제가 지수 같은 경우 레버리지는 외바닥 공격하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첫째 회계값이 명확하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어디 위치에서 브레이크 걸릴 거라는 걸 제가 예측을 하니까. 종목도 그런 게 있어요. 종목도 충분히 떨어지는 자리 어디가 보이고 어디가 예상이 되고 회귀 자리가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 걸릴 자리인지 아닌지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 걸릴 만한 자리에서는 음봉이 막 떨어지니까 이래요.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음봉 팍팍 떨어질 때 못 잡아요. 근데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저는 막 떠들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날 다 준비해놓고 공부해놓고 나면 아 이건 낙폭과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얼마가 오면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있어야지. 그 가격이 왔어? 한번 잡아봐. 아 좀 심리적으로 좀 쫄린다. 막말로 시쳇말로 쫄린다. 겁난다. 100만 원만 잡지 뭐. 1000만 원 중에 전체 100% 중에서 한 뭐 20%만 잡지 뭐. 30%만 잡지 뭐. 10%만 잡지. 잡았는데 튀어. 아이고야 그때 더 잡을 걸.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요 심리는. 하지만 잡았으니까 단 10%든 20%든 30% 잡았으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럼 땡큐 감사합니다. 에이 더 잡아야 됐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고. 잡았는데 더 빠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아 비중 100%? 그래. 평단은 좀 높지만 많이 낮춰놨고 비중은 100%니까 오히려 얘가 조금만 이렇게 튀면 이만큼 수익이라도 금액이 커지는 거지. 이익 금액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특징 중입니다. SK머티리얼즈 사상 최고 실적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OCI머티리얼즈에서 SK머티리얼즈로 사명 바뀌었잖아요. 주주도 최대주주 SK로.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에 33%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멀티리얼즈 OCI머티리얼즈가 하는 건 특수가스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2015년도에 확 바뀝니다. 작년도의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주가에는 2011년도의 최고점인데 이때 당시 영업이익률이 900억대였거든요. 전년도에 1128억인데 전년도에 그 신고가 못 냈거든요. 올해도 근데 1분기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확 빠지면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막 빠지니까 좋을라나 싶었거든요. 근데 1분기 확인해 보니까 괜찮아요. 344억의 영업이익이 매출이 973억. 대략 영업이익 35% 넘어요. 부지하게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률 30%대. 그리고 올해 또 전망도 사상 최고예요. 매출이 4,600억에서 영업이익 1,600억. 저게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1분기 발표된 걸 기준으로 삼아보면 저 예상치에 부합을 할지 안 할지 명확히 모르겠으나 전년도 실적만큼은 하겠구나라는 건 답이 나왔다고. 그러면 얘는 8만원, 7만원 이하로 떨어질까요? 가능성 희박한 거죠. 그러면 10만원이 근접을 할 수 있을까요? 해준다면, 이하로 와준다면 매수관 좀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3차 하반기를 공략할 포트 매매를 할 종목들을 골라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고가 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실적이 저렇게 좋아지면 그리고 얘가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거든요. 외국인 지분율 제가 알기로는 15%가 16%예요. 그 코스닥이 있지만 사실 코스피에 넘어와도 관계가 없는 아주 우량주예요. 사업 영위도 우량스러운 회사예요. 뭐 하나의 중소기업들처럼 뭐 하나 대박 치고 쓰나미 대박 쳤다가 못 살당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SK모티즈는 하여튼 기업 내용 여러분들 좀 더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회사 자체는 워낙 좋아요. 사업 자체가 좋아요.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올해 또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는 것까지 본다면 일단 실적 바탕과 재무 바탕을 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락이나 눌림이 나왔다 그러면 하반기 공략으로 보고 매매 관점, 포트 매매 관점 볼 수 있어요. 저는 계속 그 포트 매매 종목을 동시에 짤 거냐, 일괄로 짤 거냐, 시차를 가지고 짤 거냐. 시차를 가지고 짠다면요. 한 3개월 걸쳐. 지금부터 6, 7, 8, 3개월 걸쳐서 시차 만들어 갈 거예요. 종목은 7개 정도나 9개 정도로. 11개까지는 갈까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시장 이슈입니다. 아리송해. 예. 진짜 아리송해요. 없어요. 5월달 지금 뭐 들어와서 지난주나 이번주에 있어요? 이슈? 없잖아요. 이유 없어요. 이유도 없고 뭐 아리송해요. 뭐 지들 멋대로 꿀리는 대로 그냥 뭐 이러고 있다고요. 유가 상승 과연 추세와 영향은? 유가는 제가 볼 때는 50불 한번 넘을 거예요. 근데 유가 상승보다도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가 상승이 나와서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가 상승이 과연 지금 좋은 걸까요? 고용 지표는 괜찮아요, 늘. 그러면 FOMC에 제가 봤을 땐 물가 상승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가의 요인, 상승 요인에 따라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친다면 미국은 미루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미뤘던 이유는 뭐 제조업 지표가 나쁘고 이래서가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따라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머뭇거렸던 건데 한 차례 금리 인상했는데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할 칼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봐요. 유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라인을 그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48에서 40불. 이 정도 라인. 그쵸? 올해 유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요. 한번 좀 더 올라간다, 더 친다고 하면요. 요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예측을 해보면 올해 끝날 때까지 50 넉넉 잡아서 50 요 4점 그러니까 55달러가 칩시다. 55달러 밑으로는 40달러 정도, 38달러 이 구간 안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내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진폭은 마디마디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영역으로 보면 올해 55불에서 38불 사이에 연말까지 그 안에 가격이 머무를 거라고 봐요. 아직 8개월 남았잖아요. 7개월 남았잖아요. 7개월 동안 저 안에 있다고 봐요. 20대 국회에 주목해야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나거든요. 1차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요.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들 자꾸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돼요. 건강보험료 이야기 하잖아요. 임대소득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임대소득도 뭐 빌딩이라든가 상가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이라 조금 그래도 낫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그 전부터 소득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다가구 다세대 이런 식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은 건보를 많이 나갈 거예요. 지금 사실상 임대소득 그렇게 다가구 다세대 갖고 있는 분들 제대로 신고 안 하잖아요. 솔직히 잘 안 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분들 탓할 건 없죠.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양심이 조금 털난 건이지만 그 양심이 조금 털렸다고 해서 돌 맞을 짓은 아니거든요.